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입니다. 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도 보슬보슬 내리는 게 봄비가 오는 것 같은데 시장도 좀 우울하게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장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인 종목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2642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문의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또 고민인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유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GSE라든지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가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우리 이야기했던 석탄 관련된 부분들 이외에서 이제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랐던 GS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오늘은 또 나왔던 뉴스가 EU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가장 그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판매해서 수입을 내는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천연가스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제 결정이 된 건 아니죠. 논의를 하고 있다.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 에너지 관련주들 하락장에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 또 시장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데자뷰처럼 또 이 중앙에너비스나 아니면 GSE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쉽게 소멸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워낙에 이제 이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이제 이 액션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되는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곡물 가격 상승도 그 부분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상가 마감은 못하고 GSE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거래대금 크게 나와줬고 전고점 저항자리 부근까지 이제 올렸다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또 큰 폭으로 조정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하기 전까지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안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수입 금지를 안 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너무 며칠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일 저점 공략, 고점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오늘 사실 조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줬었어요. 보면 현대중공업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 대우조선해양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보면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이 오늘 좀 눈에 띄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조선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봤었을 때 뭐 내용 나온 거 보면 STX 엔진의 이제 특징주로 기사 같은 거를 보면 호주에 이제 뭐 계약권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거보다는 저는 첫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 드렸던 EU에서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금지 논의 이게 이제 됐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박으로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하든 아니면 뭐 걸프에서 중동에서 이제 수입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LNG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더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뭐 호주 관련된 이슈로 그냥 움직였다라고 하면 한국 카본이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행제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액체 상태로 LNG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액체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카본이 생산하고 있는 본행제가 그 LNG 선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LN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좀 조선주들을 지켜봤는데 상당히 흐름이 완만하게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조선주들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괜찮다. 지금 운임료 크게 올랐던 부분들 때문에 해운 업체들 굉장히 실적이 좋고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또 선박 발주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런 에너지 안보 이 가스라든지 원유 수입에 대한 다각화를 한다라는 점에서 선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90, $100 요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면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 또 발주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도 뭐 닫혔던 프로젝트도 다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조선 수주 물량 같은 거 뭐 1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실질적으로 뭐 크게 지금 오르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오늘 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쌍용차 관련된 이슈, 쌍방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KB증권에서 FI로 투자금을 대기로 했었는데 철회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뭐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반대급부로 제가 이제 시속 게임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KG 그룹주들이 반대급부로 굉장히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제가 뭐 많이 다뤘었고 오늘 좀 새로운 키워드로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연일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뭐 이런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하긴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기술적으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 돌리지 못한다 하면 어디까지나 반등에 불과한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에 하락이 한참 나올 때 제가 저점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대로 지금 움직여줬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제 반등이었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전환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수적으로 보시되 단기적인 공략은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존 보유 종목들 현금화하는데 최대한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접목을 했을 때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연준이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양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역대급으로 각 정부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도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풀었고요. 그렇다면 이걸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선반영되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아직은 방향성이 차트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좀 더 지켜보고 그 방향에 편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한 2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2주 전에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2년물, 20년물 이렇게 역전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국내 3년물, 30년물도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약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불황이 왔었어요, 항상.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스터디가 되어 있잖아요. 스터디가 되어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정보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이 지수에 반영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아직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고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조만간 전저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좀 박스권 흐름의 반등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시장 이제부터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전쟁 이슈도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도 시장이 이미 학습 효과로 반영이 되었다. 전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을 크게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곡물 가격 급등 그리고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 역시 이 전쟁 때문에 거기에 부스팅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사 보면 푸틴이 핵가방 들고 장례식장에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랑 대만 사이도 나쁜데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이제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도시들 셧다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또 계속 불러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여전히 저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점 구간의 매수를 우리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또 매수할 종목들은 아주 많을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채권금리라는 키워드를 세 번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방에서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장중에도 이런 얘기들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체험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뭐 체험방에서 저점에 종목 하나 공략을 해서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단타로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 사항들은 만들어진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방 참여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과 함께 체험방에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라는 부분들 알려드리겠고 5분 추첨을 통해서 이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께 체험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42로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인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샵 0082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코너죠. 두 번째 코너는 종목 SOS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상담이 문자네요. 휴젤입니다. 휴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하락 추세네요. 자, 매수가가 18만 5,40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이 18% 되십니다. 비중이 참 그러네요. 자, 아무튼 18만 5,400원 비중은 뭐 30% 막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필러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이 종목이 뭐 바닥권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저점 구간 2020년도 3월에 저점을 형성했던 그 가격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바닥은 좀 바닥권까지 내려왔다 바닥이다라고 생각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시면 요런 뭐 트렌드 라인 만들어 놨던 구간을 다 깨고 이제 내려버렸죠. 요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탈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미용 관련된 부분들 보톡스나 뭐 필러 이런 쪽으로 제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이제 저렇게 좀 밀렸나 모르겠습니다. 메디톡스 소송
지금 소송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일단 소송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 굉장히 달라질 거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내일일 때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소송 관련된 이슈, 여기서도 아마 소송 관련된 이슈였을 겁니다. 여기서도 소송 관련된 이슈였을 거고요. 누군가는 거래가 이렇게 크게 터졌다라는 거는 매수를 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뭐 손절을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성장을 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이 970억, 올해도 한 990억, 1000억 가까이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뭐 한 15, 10 정도 해주면 뭐 약간 고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쪽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이제 뭐 필러라든지 뭐 바이오 쪽으로 이제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조업, 평균 제조업 퍼를 갖다가 꼽혀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더 증가를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손절 없이 가져가자.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이랑 지금 주가랑 거의 뭐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실적이 계속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일보다는 하반 경직을 보이고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올 때 하단에서 물량을 크게 받았던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상승해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지금 당장 올라온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한 16만 원 선까지는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괜찮게 올라올 것 같고요. 소송에서 만약 승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이런 소송 때문이라면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손절가 뭐 잡아드린다면 사실 뭐 저점 구간 깨질 때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뭐 수익 꾸준하게 나고 있고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굳이 지금 손실이 뭐 한 50% 정도 나시나요 지금? 그 정도 손실이 한 40% 됐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이 종목을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나중에 한 16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를 주셨는데, 자, 제가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고지 한번 더 드릴게요. 02-3153-2642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3153-2642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로도 여러분들 상담 고민인 종목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의 주신 거 볼 텐데, 노루 페인트 문의를 주셨어요. 자, 노루 페인트 12,800원의 비중이 40%예요. 12,800원. 아유,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을까? 비중 많이 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샷 원킬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40%씩 50%씩 실어가지고 수익이 쭉쭉 나면 좋죠. 안 날 때를 생각을 하면 비중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실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실력이다 하시면 비중 40% 담으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뭐 페인트 관련주들 보면 이제 그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 대선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 차례 시세가 좀 나왔었고,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특히 이 기간 조정이 짧은 경우에, 기간이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점대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런 저항 자리가 오면 매도가 나오겠구나 하고 팔려고 할 거고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물대로 저항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요 추세적인 흐름은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11,4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인트주들 뭐 최근에 이때 반짝반짝 움직였던 부분이 뭐 건설 관련주들 좀 괜찮게 움직이면서 순환매 돌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질적으로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건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뭐 가구 관련주들도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인테리어 관련주들 움직이고 할 때 페인트주들도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건설 쪽은 이제 제가 듣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규제는 많이 풀어주고 이런 정부에서 이제 묶어놨던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나 이런 걸 선분양을 하잖아요. 지어놓고 나서 그걸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전부터 이제 분양을 해놓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이제 자재를 막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1,450원 이탈 나오면 정리하시고요. 여기 이탈 안 나오면 보유 관점입니다.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11,300원, 13,500원에서 이제 저항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양봉 흐름 나와줬고 뭐 단기적으로 봐서 지금 뭐 추세를 전환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약간 애매한데요. 뭐 내일 정도 상승 출발해서 21선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게 올라오면 여기서 뭐 크게 수익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화 하세요. 40% 비중이니까 뭐 저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적으로 뭐 좀 소액이다. 내가 정말 소액이라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40%도 괜찮겠지만 5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 뭐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이렇게 좀 분할 매수 하시면서 좀 분산 투자도 함께 하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세요. 자, 또 문자 상담이네요. 자, NFC. NFC 문의를 주셨네요. 13,500원의 비중이 10% 약 수익권이신 것 같습니다. 매도가를 알고 싶어요. 문의를 주셨는데 화장품 유통 판매 대마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대마 관련주로 앞에 여기서 이제 한번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이렇게 좀 보면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1월 급락장에 이제 저점을 한 차례 이렇게 이탈시키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로 회복을 해서 이렇게 저항 자리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런 저항을 이제 돌파를 하고 좀 눌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21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지금 올라왔다가 밀렸던 이런 구간에 저항이라고 하면 요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13,500원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눌림 그리고 뭐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가격대 지지하는 거 생각해서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일단 13,500원 손절가, 익절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본전이니까 내 투자금은 지킨다 생각하시고 그 가격은 일단 손절가다, 수수료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3,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안 나온다면 제 생각엔 뭐 반등 흐름 한 번은 잡힐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보이시는 14,400원짜리 돌파해 주게 되면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트렌드를 지금 좀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게 막 얼마 갑니다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장도 뭐 좋지 못하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도 뭐 실적에 뭐 걸맞는 그런 시총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1,200억 정도 되는데 한 5, 600억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도 있고 화장품이니까 그리고 뭐 대마 관련된 뭐 지금 재료도 최근에 한 차례 움직이긴 했는데 좀 일시적이었죠. 사실 좀 지속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15,000원 정도 오면 제 생각에는 뭐 정리를 하시는 관점 일단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보자. 아마 요 지금 흐름이 이 거래량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1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뭐 한 차례 여기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재료들을 봐서는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 15,000원에서는 매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15,000원 돌파할 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가면서 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셨다 하면 바로 14,300원, 400원 이 자리가 저항이니까 여기 올라오면 뭐 그냥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흐름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투자금 손실 안 나는 선에서의 손절가만 잘 세팅을 하시고 보유를 해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장중에 여러분들 또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거나 하면 좀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준이 잘 안 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이주연 아닙니다 여러분. 이주현입니다. 자 그래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지금 바로 나가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이어가기 전에 잠시 이벤트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어떤 종목들 매매를 함께 좀 하시고 싶다. 그런 뭐 직장 다니시면서도 핸드폰 보실 수 있으니까 여유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오늘 장중에 이제 단타 함께 했던 그런 것처럼 하실 수도 있고 또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들부터 해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똑같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험방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샵 0082로
이주현, 아니죠. 돈워리 스탁이라고 보내야 됩니다. 이벤트는.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5분 추첨을 통해서 이 방송 마치고 나서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거기서는 제가 매수가, 목표가, 비중, 뭐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화 상담이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카스. 카스. 네네. 네네, 카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00원, 매수가 5,000원, 비중 10%입니다. 선생님 이거 언제 사셨어요?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산 것 같거든요. 10월, 9월. 그러면 이거 사고 수익이 한번 크게 안 나셨어요? 그때 수익을 조금 보고 다 처리를 못 해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 9월 달에 샀으면 요 네네. 지금 한 차례 시세가 좀 났었을 거 10월 달에 샀으면 약간 올랐다가 이제 쭉 밀린 게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그때 매수하실 때 왜 사셨죠? 그때 그 무슨 테마랑 좀 엮였고 그죠? 뭐 무슨 저 뭐죠? 그 코로나 뭐 그거하고도 엮였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에어메디 뭐 99.99% 바이러스 살균 해가지고 네. 뭐 이거 뭔지는 네.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는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이재명 관련주로 대선 테마로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네네.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인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빠져서 그래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 대선 테마는 참 제가 전문인데 네. 이 살 때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아쉽습니다. 참 이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 뭐 기업은 그래도 테마주긴 하지만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이 뭐 체중계 집에 있으시죠? 네. 카스 거 쓰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다 카스 거 쓰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이제 체중계, 저울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 실적은 뭔가 대단하게 뭐 엄청나게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매출은 그래도 뭐 1,000억 이상 쭉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50억, 흑자는 좀 꾸준히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일단 출발했던 테마주로서 이제 좀 출발했던 그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좀 살짝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 800억이면 여기서 뭐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뭐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면 사실 뭐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본연의 그 사업만 가지고는 주가가 저렇게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테마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엮인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뭔가 재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딱히 뭐 안 보여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 바이러스 살균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요거 손절도 조금 생각을 해놓고 보세요. 일단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릴 텐데 2,79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내리막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최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갈 건데
요게 지금 최근에 지켜줬던 뭐 2,500원, 2,700원 요 자리 지켜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서 한 차례 좀 방향을 이렇게 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지 않겠나라고는 뇌피셜로 일단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똑부러지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손절가 하나 요 가격 데이터라면 정리하자. 선생님 10%시니까 손실은 만약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손실 크거든요. 한 40, 뭐 5%, 47% 이렇게 되는데 50%라고 했을 때 전체 계좌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 손절을 절대 못하겠다 하신다면 사실 그냥 보유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히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탈하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는데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뭐 장도 안 좋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뭐 사실 제가 종목 상담 드릴 때 여러분들께 손절하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손절에 대해서 항상 매수를 할 때부터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방송들처럼 뭐 괜찮습니다,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뭐 시장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마음 편하라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계좌에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쓴 약을 먹어야 몸에 좋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쓴소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또 진짜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은 버텨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올라간다, 내려갈 것 같을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이게 대선 테마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한 9월, 10월 이때 사셨다면 중간에 잘라낼 수 있었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기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문의를 주시면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게 저는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도 좀 살리고 손실도 좀 줄이고 하는 관점으로 노란톡방 지금 바로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바로 보내시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QR코드 싹 갖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탁 뜰 겁니다.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액토츠 스포트요. 액토즈 소프트. 네네. 자, 액토즈 소프트.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6,350원에 5%요. 16,350원에 5%. 자, 비중은 굉장히 괜찮다,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약간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액토즈 소프트 오늘도 좀 시세 주다가 확 밀려버려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았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도노리포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죠? 네. 지금 선생님 노란톡방 들어와 계세요? 네. 아, 들어와 계시구나.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네.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방송에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자, 기업적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저 PBR의 저퍼 종목입니다. 실적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50% 정도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583억인데 영업이익이 254억이고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 자본은 한 2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돼야지 자본으로 적정 주가다 하는데 일단 실적이나 그 다음에 자본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 중에서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꽤나 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감자라든지 이런 거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문제는 주가가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엑토즈 소프트도 NFT하고 그 메타버스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앞에 이제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화되는 시점. 시장이 그런데 좀 안정을 찾아야 돼요. 요번에 P2E하고 메타버스하고 뭐 룽투 코리아가 좀 선도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며칠째 조정을 받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험악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시점 그러니까 요때 이제 시세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시점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좀 3월부터 해서 시장 반등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상승 흐름으로 살짝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이 종목도 지켜주는 선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반등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의 저항 자리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한 차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 정도 올라가야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우리가 실적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엑토즈 소프트도 약간 시간이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요 추세 흐름만 잘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 뭐 저는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세 좀 줬다가 빠져가지고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아까 전에 뭐 보셨던 것처럼 노루 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뭐 이렇게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락 내려오던 거 멈추고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뭐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 또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뭐 매수가까지 못 오고 약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보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 뭐 저항 자리 인식해서 좀 시장 상황이랑 함께 봐가지고 조금 매수가 안 되게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비중도 작으시고 또 정리하고 다른 종목들 이야기 드리는 걸로 또 수익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이거 추가 매수하면은 지금 안 될까요? 이게 사실 시장만 괜찮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고 단기적으로 살짝 눌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생각은 하시되 시장이 지금 260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깨게 되면 지수가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수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려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 저점 구간을 갖다가 또 이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도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추매하는 시점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휴스킬이요. 휴스틸. 예, 예. 아, 휴스틸.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9,000원에 50%입니다. 19,000원에 50%. 이거 혹시 예. 제 방송 보고 사셨어요? 예?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사시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되게 오래전서부터 예. 알고 있었던 주식이고요. 아, 예, 예. 예, 요번에 보니까 뭐 자산 가치가 뭐 엄청나게 한 8만 원짜리 되는데 18,000원이고. 그렇죠. 실적이 4분기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이 가격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아제강이나 하이스테디에서 최근에 올라온 게 이게 오히려 떨어졌어요. 걔네들은 뭐 한 30에서 50% 올라갔는데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드린 거. 맞습니다. 정말 얘기하신 대로 자산 가치가 엄청난 회사고요. 이 종목이 2021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바닥에서 한번 딱 터졌을 때 제가 요때 그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때가 PBR이 0.1이었어요. 0.1.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딱 2021년도 딱 지나니까 실적이 딱 나왔는데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지금 시가총액 1,400억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1조 정도는 돼야지 적정 주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철강주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강주들은. 그런데 보시면 업종퍼가 예. 한 뭐 4.9 요렇게 이제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지금 PBR이 0.2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더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게 보면 항상 철강주들은 저 PBR이었습니다. 저 PBR. 그리고 계속 그냥 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약간 소외돼 있던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월봉입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하락 추세를 쭉 내려오던 이 종목이 방향을 이제 위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저항자리 매물대 이런 구간대에서 좀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산주고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장기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 가격대 매물대 이런 구간들 특히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거래량 크게 터졌던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자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한 6월, 7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이제 빠질 거다 하면서 금이라든지 이 자산주들의 분산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때 드렸었는데 예.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예.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반비례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휴스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자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 며칠 전에 어저께였나요? 그 세이브존 급등을 한번 했는데 예. 그 회사도 땅을 갖다가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뭐 제 생각에 휴스틸을 지금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 뭐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 그러면 뭐 들고 가야죠, 선생님. 그죠? 예.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8만 원까지는 조금 글쎄요, 그건 이제 산술적인 거니까, 그죠? 뭐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해도 한 23,000원 정도 요 앞에 보이시는 저항대까지는 한 번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요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뭐 N자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구간들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자산주들이 전체적으로 막 슈팅을 하는 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하나의 테마로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의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산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휴스틸은 지금 추세적으로도 상승 흐름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다만 선생님 조금 아쉬운 게 비중이 50%나 되세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좀 더 사라고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 비중이 한 100%까지도 할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요. 아니 더 사실 생각도요. 더 사시는 거는 저기 만약에 여쭤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 휴스틸하고 세아제강이 그 유동용 강관하고 가스관 쪽에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미국에 지금 그 휴스틸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분산하고. 그렇죠. 지금 뭐 예. 저기 원유가 유가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고 예. 휴스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SOC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시장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는 뭐 경기 방어주라서 안 내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차트를 한번 시장 급락 났을 때 그런 것들 쫙 보시면요. 예. 다 밀려요. 다 밀립니다. 결국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빨리 올라온다라는 부분이고 예.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좀 더 싸게 잡으면 좋잖아요. 이게 뭐 예. 물론 싼 종목이긴 하지만 예. 더 싸게 잡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뭐 일단 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한번 진짜 쫙 밀렸을 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시장이 정말 급락이 나오는데 야 이런 가치주는 내가 지금 담아야겠다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 만약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하게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그거는 좀 현금화로 예. 저는 뭐 이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예. 이 휴스틸이 뭐 자산 가치가 histori에 싸다는 건 아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그렇죠. 예, 그 가스하고 그 유동관 강관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뭔가 또 하나의 불을 축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고점 돌파하고 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요거는 뭐 선생님 손절가는 제시 안 해드릴게요. 예, 요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아주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분명 좀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너리 스탁이라고 샵 0082로 지금 보내주시면요. 장중에 뭐 이런 중장기 종목들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상상인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뭐 급등 사실 이 종목한테는 급등입니다. 은행주고 시가총액 한 5천억 뭐 테마주도 아니기 때문에 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한 3일 전부터 지금 뭐 노란 톡방에도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노란 톡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뭐 상상인 사도 됩니까? 아니면 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사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신다면 제가 상세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샵 0082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수입과 함께 여러분들 정보도 이렇게 잘 챙겨가실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 한국 선제 7,540원에 7,540원 그리고 비중이 20%시네요. 물려 고생합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분은 제가 공개 방송을 갖다가 지난주에는 목요일 했고 지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했었고요. 매주 금요일 뭐 한 2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부터 했는데 요거 이제 공개 방송 할 때 매수하시라고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 매수하시라고 이야기 드려갖고 요 동그라미 친 날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다음 날 바로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또 공개 방송할 때 분할 매수 이야기 드려갖고 시세 나와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고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그때 좀 참여를 하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단기적으로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줬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파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건데 이렇게 이제 변곡점 두 개를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됩니다.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게 되면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시켰잖아요. 딱 요때 이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날이라든지 아니면 요 날은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추세를 살짝 이탈시켰다가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휩소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안타깝네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 보시면 여러분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봉.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 뭐 윗꼬리가 달렸다.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저점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 선제는 지금 뭐 건설 관련주들 좀 좋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요게 대선 테마 그러니까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한 차례는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하면 저는 한 61선, 121선 지금 교차가 나오려고 하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 잡힐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도지도 나왔고 내일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구간 지지라인 부근이기도 하니까 요 라인을 갖다가 좀 손절가로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조금 더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실을 더 키우면 안 되니까 5,9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거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정리 관점 생각을 해두고 보세요. 이게 지금 홍준표 관련 주기도 하고 오세훈 관련 주기도 한데 뭐 대구시장 경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모멘텀은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인 것 같네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까꿍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잊을 수 오랜만이에요, 없는 전문가님. 우리 까꿍님 목소리인데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전문가님 TV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인데요. 네네, 현대건설. 네. 자, 현대건설 매수가가 51,000원 10%예요. 51,000원에 10%.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아마 작년 엄마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일 거예요. 맨날 엄마 거라고 하시네. 아니요, 근데 이거 진짜 엄마 거예요. 진짜 엄마 거예요. 자, 네, 진짜 엄마 거예요. 지금 보면 건설주들이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지금 3월 달에 이제 반등 시세 나올 때 잘 나와줬다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요 지금 시장가 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다가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지수보다 반등은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차례 지금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저항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네네. 지수가 지금 뭐 2,60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으로 되돌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건설주들이 여기서 변곡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저항 자리를 돌파한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 이제 지지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요 가격 네네. 지금 44,000원이라는 요 가격대 부근이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거든요. 네.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앞에서 여기서도 지지 받아줬고 했죠. 여긴 깨고 내려갔고 올라올 때 저항 받고 돌파했고 다시 지지 받아주고 지금도 지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000원이라는 가격이 현대건설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뭐 사실 손절은 딱히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까 건설 쪽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원자재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시멘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안 좋. 그거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재 가격도 그렇고 한데 이제 요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제 풀렸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다 상품 가격으로도 전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될 때는 좀 그런 상품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 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건설주들도 한 차례 올라갈 거고 이제 내려오는 거는 저는 멈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네, 이제 네.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을 갖다가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한 번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부근 44,000원 부근에서 위로 이렇게 변곡을 한번 잡아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문제는 조금 시장이다. 더 산을 문제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잖아요. 그죠? 건설주고. 네. 예,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 괜찮아지면 기존에 강했던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이니까 요번에도 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건설 조금씩 그러면은 더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구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현대건설은 실적도 괜찮고 저기 해외 네.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이렇게 뭐 건설 관련된 리스크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대건설이 저기 해외 수주 받고 이런 건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리스크가 좀 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런 뭐 소형 아파트만 짓는 그런 건설사들보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요 가격대부터는 내려올 때 좀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채팅 문의를 주신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이네요. 옵트론텍이고 매수가가 지금 7,930원. 7,930원이고 비중이 15%네요. 자, 7,930원 비중이 15%. 자, 일단 앞에 뭐 시세가 한번 크게 테슬라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해갖고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세가 이렇게 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요 가격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요까지 딱 안 내려오고 요런 구간에 이제 박스권을 잡았던 그런 구간에서 또 저점을 잡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저께 거래량이 이렇게 툭 터졌다. 그러면 요거 내려오던 요 흐름이 일단은 멈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멈추기 위해서는 이 기준봉이라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 자리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까지는 한 차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어저께 저점 자리 얼마고? 잠시만요. 자, 어저께 저점 자리가 6,850원입니다. 손절가 6,850원 잡고 이대로 한번 매수가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는 도너 리포트죠. 오늘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주가 좀 부각을 받게 되고 시장이 다양한 지금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어떠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증시에 남아있는 자금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채권금리 급등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미국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주식 포트를 완전히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남아있는 이 주식 시장에 남아있는 자금들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조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주식이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안전하냐? 자산 가치가 가치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시점,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좀 수혜주다.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자, 보시면 기업은행도 지금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갖다가 돌파하는, 오늘 딱 그런 돌파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그래서 은행주들 최근에 아까 전에 상상인도 저축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인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기업은행은 안 망하겠죠, 절대로. 그래서 절대 망할 일이 없고, 실적을 딱 보게 되면 뭐 은행주들 다 비슷비슷합니다만은 퍼가 3.7, PBR 0.3,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행주들 중에서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배당이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8% 정도, 7% 정도 배당 수익률이 이제 잡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내가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배당을 꾸준하게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사놓고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가장 괜찮은 투자처가 이런 은행이지 않겠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저점 잡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이제 방향을 다시 위로 돌리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찾아라. 거기에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은 대단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여러분들 은행주 뭐 좀 안전하게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은행을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거 괜찮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장 전략을 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샵 0082 2주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저평가 관련주들 이런 거 자산주들 보라고 얘기 드렸던 그런 거와 좀 부합을 하는데,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5일선 위로 올라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5일선 위로 딱 올라서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전략을 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 시장 반등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 함께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당첨자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번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하시면 좋을 거고 내일 뭐 또 모레 해서 앞으로 같이 수익을 또 잘 내도록 해봅시다. 한 주간 또 여러분 다음 주가 돼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시장 힘든데 손실 많이 내지 마시고 원금 최대한 보전하시면서 주식은 긴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는 홍익 이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